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 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 반드시 이민서비스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연간 쿼터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등 비자 심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입국 경로로 사용되어 온 특별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망명 심사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시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 설립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와 퀸즈 라커웨이, 그리고 와이스톤 브릿지 건너 브롱스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 괴롭힘을 했다며 징계했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학교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 반드시 USCIS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한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 오피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한인 사례가 주소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인은 첫 결혼 이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혼 후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아 조건부 해지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 추방 명령을 내렸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던 한인은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신고와 이민법원 기록 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안정적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라도 기록상 작은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체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당국은 이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이민 관련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보내지고 본인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주소 미신고로 조건해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되고 출석 통지서가 발부돼 추방 재판으로 넘어간다며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본인은 모르는 상황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USCI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진행하거나 AR11 양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하원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연간 쿼터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등 비자 심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고숙련 이민 개혁을 위한 고용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글로벌 인재 유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매년 6만 5천 건으로 제한된 신규 H-1B 비자 발급 상한선을 13만 건으로 2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스템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을 확대해 국내 인력 공급 기반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몇 년간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행 H-1B 제도는 매년 6만 5천 건의 새로운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2만 건을 추가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제도 남용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청원하는 H-1B 비자에 대해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속에서 이 법안이 제시한 비자 쿼터 확대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합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안이 심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의 주 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입국 경로로 사용되어 온 특별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망명 심사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아프간인이 미국 입국에 사용했던 특별 이민 비자는 지난주에 비극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라면서 난민 수용도 현재 사실상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해받는 백인 후손만 예외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국무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은 브리핑에서 전임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수와 난민 정책이 미국 내 치안 위기와 최근의 방위군 총격 피해를 초래했다고 거듭 비판하며 내부 재심사를 통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민 중단 및 입국 제한 관련 조치를 열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19개국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발령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주 비극 이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완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법을 어기고 들어온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뉴욕 이민법원 판사 8명을 해고했습니다. 올 들어 해고된 이민법원 판사는 모두 9명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해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이민법원의 부수석 판사인 아미에나 A. 칸을 포함해 8명이 해고됐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엔 34명의 이민판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26 페더럴 플라자 이민법원은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계의 연방 이민법원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 약 9명의 이민판사가 해고됐습니다. NYT는 전국적으로 약 600명의 이민 판사가 있으며 해고된 판사 중 36명이 교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이민 판사를 표적으로 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여러 이민 판사는 주장했습니다. 10년 이상 이민 판사로 일하다가 11월 다른 뉴욕 이민 법원에서 해고된 올리비아 캐시는 법원은 사실상 완전히 망가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학살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이민 판사직에서 해고된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칼다스는 스페인 출신으로 2022년 IC를 비판해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뉴욕시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 설립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와 퀸즈 라커웨이, 그리고 와이스톤 브릿지 건너 브롱스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게임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어제 신규 카지노 허가 심사에 참여한 3개 후보 사업체 중 3곳 모두에 카지노 설립 허가를 내줄 것을 주 게임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주 게임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권고를 따를 전망입니다. 카지노 허가가 승인된 3개 사업체는 발리스, 하드록 호텔 앤 카지노, 리조트 월드 뉴욕시리 등 3곳입니다. 이 가운데 발리스는 한국계 사업가 수 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카지노 리조트 기업입니다. 월가 출신인 김 씨는 사모펀드 스탠더드 제너럴을 설립했으며 2020년 대형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발리스 브랜드를 사들이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카지노 사업을 키웠습니다. 스탠더드 제너럴은 현재 발리스의 지배주주입니다. 발리스는 뉴욕시 브롱스의 페리포인트 골프장 부지 끝자락에 복합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 카지노도 승인됐습니다. 뉴욕 매츠의 구단주 스티브 코언이 하드록과 함께 매츠 홈구장에 있는 월레츠 포인트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코언은 이 일대를 스포츠와 호텔, 카지노, 공연장, 쇼핑시설이 모인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카지노 리조트 기업 겐팅그룹은 뉴욕시 퀸스 경마장의 현 리조트월드 뉴욕시리 시설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이곳엔 슬롯머신 등 제한적인 카지노 게임만 허가됐는데 이를 전면적인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들 3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뉴욕시에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식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부족한 재정 충당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 일대 신규 카지노 부지 허가를 추진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카지노 3곳 허가에 따른 수수료로만 각 5억 달러씩 총 15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승인된 3개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 MTA 재정을 충당하고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들이 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주 정부 공무원 혹은 주 정부 자문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7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선 공무원 혹은 주 정부 업무 관계자들이 주지사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더미스트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 공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 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이 7만 2,500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2022년 6월 미드 허드슨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부동산 회사 임원 맷 랜드로부터 15,000달러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경주마 개발 펀드 담당자로 임명한 식품회사 임원 윌터 보리세노고로부터 5,000달러 기부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및 표준 위원으로 임명한 롱아일랜드 시리 엘리베이터 서비스 회사 사장 마크 그레오리오도 주지사 임명 직후 37,5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공직자나 주 정부 관계자가 주지사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후원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맞서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토니오 델가도 부주지사 측은 호컬 주지사가 윤리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 기부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운영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 캠페인 측은 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은 곧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는 등 성적 괴롭힘을 했다며 징계했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알파인 학군을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기된 소송에서 한인 학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들과 관련돼 일어났던 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잘못된 혐의를 적용해 9세 아들을 부당하게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당시 다른 학생들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던 중 미끄럼틀 아래에서 쇠창살 사이로 분홍색 스웨터로 보이는 물체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해당 남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부적절한 노래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알파인 경찰에 해당 남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성적 괴롭힘 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성적 괴롭힘 혐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행위를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남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고 주의 왕따 및 괴롭힘법에 의거해 징계 조치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입니다. 원고 측은 학생은 괴롭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리적 증거 역시 없었다며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묘사 등을 통해 징계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징계 결정이 확정된 이후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직업은 풍력터빈 기술자와 태양광 패널 기술자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사업으론 보건 및 과학기술이 꼽혔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직업으로 풍력터빈 기술자를 꼽았습니다. 풍력터빈 기술자는 올해부터 10년간 49.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6,800개로 집계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기술자도 같은 기간 42.1% 늘어나 12,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간호사 40.1%, 데이터 과학자 33.5%, 정보 보안 분석가 2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LS는 정보 보안 분석가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및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상당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각 직업의 성장률이 높더라도 직업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일자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 기술자와 태양광 패널 기술자는 성장률이 높지만 두 직업을 합쳐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만 개 이하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2034년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2만 8,400개, 의료보건관리자는 14만 2,9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2034년까지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는 198만 2,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노인층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포스티유란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입니다. 해외 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어제 상무부 공식 X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에 기해 15%로 인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일본, EU와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분노 미끼를 선정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출판부 산하 옥스퍼드 랭귀지스 사업부는 분노 미끼 사용량이 지난 1년 동안 3배 더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분노 미끼는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읽거나 보는 이들에게 분노나 짜증을 유발하는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2002년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한편 케임브리지 사전은 패러소셜을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유사 사회관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유명인과 사회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는데도 유명인에게 마치 친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16에서 22일에만 뉴욕주 전역에서 7,765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전주 대비 1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전체 62개 중 43개 카운티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브루클린이 1,403건의 독감 환자가 보고돼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퀸즈 1,341건, 브롱스 755건, 맨해튼 413건, 스태튼 아일랜드는 23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나소 카운티 726건, 서포 카운티 562건, 웨체스터 580건 등 독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독감 주사 접종과 외출 후 손 씻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